한 직장에서 30년 다녔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 말 맞습니다. 아니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1년도 못 버티고 옮기는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묵묵히 30년 비바람 다 맞으며 버틴 인생이라면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성공했다는 축하보다 쓸쓸하다는 말이 먼저 따라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0년을 버틴 사람이 퇴직 후엔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묘사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름표가 떼어지고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니까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와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그 회사가 사라진 순간은 곧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사례 1 58세, 정년 2년 남기고 그냥 나오라는 통보. 김영호 씨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가겠지 싶었는데 58세 생일이 지나자 인사팀에서 불렀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시죠. 퇴직은 정해진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뭐가 문제인지 알겠더랍니다. 30년 동안 회사가 전부였고 밖에서는 쓸모를 증명할 무기가 없었다는 것.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경력은 너무 한 회사에만 국한돼 있었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례 2 명함 뺏긴 날 말수 줄어든 62세 남편. 박정숙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가장 달라진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명함 줄 일이 없으니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요. 남편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퇴직 후엔 친구와도 점점 연락이 끊기고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었죠. 처음엔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감이 깊어졌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려면 체력도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사례 3 30년 개근 후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수진 씨는 보험회사에서 30년을 근속한 뒤 은퇴했습니다. 사내에서도 성실함으로 유명했고 후배들이 존경할 정도였죠. 그런데 은퇴 6개월 후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인이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요.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나와서야 알았어요. 내가 회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그녀는 지금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를 다시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회사에서 30년을 근속했다는 건 분명히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30년의 성공이 오히려 다음 인생을 막는 촉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체성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라는 하나의 정체성만 갖고 살면 그 정체성이 사라졌을 때 삶의 기반도 함께 무너집니다. 일찍부터 취미 모임, 재능 기부 같은 다른 역할들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입 다변화 훈련도 중요합니다. 직장 월급 외에 소액이라도 부업, 투자, 연금, 배당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충격이 적습니다. 단, 무리한 사업은 오히려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으니 위험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명함이 없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명함 없이도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등 작지만 소중한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다면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선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디자인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시간만큼 이제는 나답게 살아갈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회사에서 버틴 당신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할 생각이냐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한 직장에서
30년 다닌 사람,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용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막 퇴직한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주의사항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편안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은퇴 이후의 간극을 줄이려면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것 자체는 위대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승전 은퇴 이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퇴직하느냐보다 퇴직 이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30년 후를 생각하며 55세 전부터 준비하자. 퇴직 직전 몇 달 준비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55세 전후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에 해야 할 대표적인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연금 리모델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는 절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57만 원 2024년 기준입니다. 당신이 매달 쓰는 돈과 비교해 보세요.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배당주 투자 등을 활용해 복수의 노후 수입원을 만드세요. 건강자산 확보. 은퇴 후 병원비에 허덕이는 분들 많습니다. 65세 이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라는 통계보건복지부 2023 노년층 실태조사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하루 30분 이상의 하체 근력 운동이 치매 낙상 우울증까지 막는 효과가 큽니다. 관계자산 다지기. 회사 밖에 친구가 없는 분들, 퇴직 후 외로움으로 우울증 겪는 경우 많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 동호회, 재능 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자신만의 외부 인간관계를 꼭 만들어 두세요. 이 전 직장의 명함 대신 이제는 나만의 명함을 만들어야 할 때 30년 근무 이력은 곧 경험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이 경험이 곧장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험을 재정의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영업팀장 20년 경력 시니어 대상 보험상담 컨설턴트로 재해석. 예 품질관리 담당 25년 중소기업 대상 QMS 컨설팅 1인 사업. 팁. 국가기술 자격증 예 직업상담사, 전기기능사, 주택관리사 등은 퇴직 후 활용도 높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온라인 교육 자격증 과정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시니어 창업센터나 평생학습관 등 지자체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합니다. 3.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은퇴 후 무계획은 곧 퇴보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이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활동 지속자의 3배 이상입니다. 주의할 점. 무작정 창업은 금물입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창업의 평균 손실액은 9,600만 원입니다. 생계형 창업이라면 반드시 시장조사, 자문,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하며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표 없이 하루 보내는 습관은 무기력증을 불러옵니다. 오전 산책, 오후 독서, 주 2회 봉사활동 등으로 생활 루틴을 만드세요. 정리하면요, 한 직장에서 30년 일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다음 인생까지 이어가려면 정년전에 나만의 경제, 건강, 관계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제2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해볼 수 있는 실천 5가지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고 개인연금 준비 시작하기. 매주 3회 이상 하체 근력 운동 루틴 만들기. 직장 밖 인간관계 3명 이상 만들기 동호회, 봉사, 온라인 등. 자격증 하나 따기 내일 배움 카드 활용. 일주일 생활 루틴표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기.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